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3명과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이 3명 다 코인 초고수시고 가장 못 버신 분이 이 중에서 200배를 보신 분이십니다. 200%가 아니고요. 일단 코인의 신 3명을 모셨는데 코인 단타 분야에 최고봉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이분이 불장 단타왕 님이신데 이분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4년 만에 1000만 원을 70억으로 불리신 분입니다. 정말 어메이징 하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은 천영훈님, 우먼이라고 불리시는데요. 제 채널에도 2번 나오셨죠. 이분은 스캘핑으로 4년 만에 2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드셨습니다. 500배요, 700배, 500배. 네, 그리고 트레이더님 오른쪽에 계신 분은 스윙 트레이딩으로 5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말 고수들은요 그냥 숫자 1-2개로 본인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아 저요? 네 저는 세계 4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어줍지 않은 애들이 말만 더럽게 많아. 이 3명한테 제가 40-50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을 많이 배웠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시다시피 제가 3분을 모셨는데 이 3분 다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누구를 모실 때는 그냥 돈을 진짜 왕창 버시거나 아니면은 코인이나 주식 쪽에서 뭔가 좋은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거나 오늘은 전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천영우 우모님은 제 영상에도 한 2번 정도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 나머지 2분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명성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 한번 자기소개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아남에서 운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영무라고 합니다. 시작은 200만 원 정도로 스타트해서 현재 4년차 트레이더고요. 현재 수익금은 이제 막 10억 따끈따끈하게 달성했습니다. 아니 그 인터넷은 8억인데 10억이 됐네요 이제. 이제 원래 해외 거래소권은 추가를 안 했다가 해외 거래소까지 다 하니까 이제 10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2년 만에 200배를 하셨는데 지금 4년 만에 500배가 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 불장 단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총 누적 수익 7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4년에 700배입니다. 그러니까 500배, 700배.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코아남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저는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현재 누적 한 10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주로 하는 매매는 스윙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보면은 500배, 700배, 200배. 그러니까 이제 200배가 이 3분 중에서 가장 못 버신 분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200배를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자, 그러면은 질문 좀 슬슬 시작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뭐 스캘핑도 있고 뭐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 뭐 스윙 트레이딩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거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이제 우모님이 가장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타왕님 그 다음에 트레이더 이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분 단위, 시간 단위, 여기는 일 단위, 여기는 좀 더 길게 이게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 전략들이 사실 상승장에서 주로 좀 잘 먹히잖아요. 지금 막 엄청 하락장이 왔는데 지금도 먹히나요? 지금 하시는 것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작한 때가 하락장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오히려 더 수익이 잘 나는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하네요. 그 두 분은 어떠세요? 용돈벌이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러니까 손실이 막 크게 나거나 뭐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에도 크게 잃진 않다 이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손실 없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락장에서는 상승장보다는 확실히 기회가 좀 더 적게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아예 못 낸다거나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집중되는 종목에 그 수급이 몰려가지고 오히려 더 폭발적인 시세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락장에서 돈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시고 실제로 엄청 번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방금 이 방법은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자, 그래도 일단 오늘을 보면은 오늘 진짜 장 엄청 빠졌잖아요.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하면서 뭐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그 하락 이거 지금 그 상승 추세의 조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진짜 추세가 꺾였다고 보세요? 세 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저번 ETF 승인 이후에도 좀 예. 기나긴 횡보장이 좀 있었잖아요. 예, 큰 시간 맞아요. 안에서. 네. 이번에 또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반년 동안 우리 또 이거 봐줘야 됩니까 이게?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네. 불장 단타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한 12월쯤부터 이제 여기서 추세 변곡이 일어날 거다. 아 진짜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호재는 없어지고 오히려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떨어질 거다. 제가 여기 같이 밥 먹을 때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더리움 500 이거 지금 고점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세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해 주면서 아 이거 숏 포지션 잡아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여기가 추세 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러면은 그 21년 11월처럼 진짜 뭐 70% 80% 대하락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알트코인은 진짜 많이 떨어진 애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막 블라스트 이런 애들은 고점 대비 이미 한 7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옥석 가리기 좀 되면서 마이너스 진짜 80% 90% 간 애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옛날 차트 보면 플로우 같은 애들은 진짜 예.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네.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그런 것처럼 진짜 디지털 쓰레기를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이더리움이 좀 더 많이 빠져야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이 지금 조금만 더 빠지면 디파이 연쇄 청산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그 악재도 한 번 더 남아 있을 거라. 그럼 그걸 한번 털어야지 이제 네. 비로소 바닥이 다져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사실 저는 비트코인 거래를 안 해서 비트코인 네네. 잘 참고하지 않아요. 그렇군. 네. 그것도 신기하네.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거는. 예, 그 트레이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영어랑 똑같이 완전 하락 추세로 뭐 바뀌었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비트코인 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아직 5일선 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월봉 그죠? 기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서 다시 고점 갱신을 해서 상승장이 온다 이건 아니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자 그러면은 이 세 분야가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여기 우모님은 주로 이제 뭐 초단위 분단위로 거래를 하시고 이제 단타워님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이제 하루 안에 끝내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스윙 트레이딩은 보통 이제 뭐 3일에서 5일, 10일 까지 가나요? 어떻게 돼요? 뭐 짧으면 뭐 이틀, 3일 안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길면은 뭐 2주에서 4주까지도. 한 달까지도 가네요. 네.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거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사실 타임 프레임만 좀 다르지? 그럼 거의 다 똑같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세 분은? 결국 조금 타임 프레임만 다르지 매수한 타점은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익절하는 타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릇에 따라 다른 거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그 개념 자체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기간에 따른 차이만 있지 결국 다 똑같지 않나. 저도 똑같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서 트레이딩 관련 얘기를 많이 해요. 세 명에서. 하다 보면 시장 흐름에 대한 뭐 관점이나 종목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각자가 그걸 어떻게 요리하냐 그 차이만 있지 본질은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분이 대화가 잘 되시는군요. 이제 거래하는 방법은 좀 다르고 타임 프레임이 다르긴 하지만. 네. 코인 강의도 사실 진짜 많은데 세 분이 지금 강의를 같이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합치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또 한국영을 처음 뵀을 때가 돈깡 단테 미국 가기 컨텐츠. 그렇죠. 23년 5월인가 그때였죠, 그죠? 네, 그때 이제 그렇죠. 처음 와가지고 네. 그냥 여행하고 있다가 그 뒤로 이제 민우 형 밑에서 좀 가르침 받으면서 코인 트레이딩 하다가 이제 형이 넌지 얘기하더라고요. 너네도 유튜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네요. 한 1년 반 걸리셨네요, 그럼. 맞습니다. 시작할 때까지. 이게 뭐 설득도 좀 하고 이제 같이 하고 커리큘럼 짜고 뭐 이런 게 좀 걸렸군요, 그게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 전까지는 코인 시장이 사실 ETF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통 자금들이 많이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을 넘는 모습도 많이 보였잖아요. 오늘만 해도 지금 리플이 5조 5가 넘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터지는데 이제 리플 자체도 터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밑으로 터지고 있는 게 좀 화나는데 여기요.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완숙해지고 있지 않나.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슬슬 동광님도 우리가 강의를 오픈하면 되겠다. 이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식 강의만 주로 이제 하시다가 이제 코인 쪽으로 살짝 좀 넘어갔군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코인 강의가 하나 있고요. 그 사실 코인 강의 그거 말고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거를 좀 봐야지. 남 강의 별로야. 이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죠. 저희 쪽은 일단 아까 형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는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 이쪽의 관점에 포커스해서 저희의 매매를 많이 풀어냈고요. 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매매가 맞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강의를 보시면은 한 번에 내가 뭐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어서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 저희 강의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들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다 최소한 몇백 배씩 벌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예.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는 믿고 보시면 되지 않나. 제 생각에
저희 강의가 다른 데랑 좀 차별점이 있는 거는 다 세 명이 다 다른 트레이딩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성시경이 노래를 배운다고 해요, 맨 처음에. 그럼 지금 성시경이 발라드 가수로 엄청 잘 알려져 있지만 맨 처음부터 아마 발라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진짜 락을 한번 도전해봤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뭐 헤비메탈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걸 찾은 게 발라드인 거잖아요. 네. 근데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스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윙이란 게 결국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는 오래 들고 가는 걸 했는데, 일단 저라는 사람의 그 성격이 잘 안 맞아요. 되게 조급하고 빨리 팔아버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도 이제 저한테 맞춰진 방법이 결국 이 데이 트레이딩 1일 단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방법을 다 들어보고 하나씩 적용을 해보면 아,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다른 곳이랑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그렇네요. 진짜 짧은 거, 그냥 짧은 거, 좀 더 긴 거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또 제가 저희 또 친형을 키웠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6억 보셨다면서요? 네, 저희 형도 이제 거의 한 6억 정도 수익 나는데 월 초치 맨날 보신다면서요? 네, 여기도 아, 야.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을 가르쳐서 어, 더 큰 네네. 수익을 보시게 하죠. 아, 예. 여기 한 5명 정도 가르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댄스 팀을 하고 있는데, 저희 네. 댄스 팀원들이 다 같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공연도 없고 페이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이 코인이나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코인을 다 알려줬어요. 네네. 예. 알려줬는데 한 명은 5억 넘게 벌었고, 다들 근데 시작은 거의 1,000만 원 정도예요. 왜냐면 다들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 돈도 제가 준 거거든요.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한번 해봐라. 대신에 번 거 다 알아서 가져가라. 아, 네. 네,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5억, 4억, 또 한 명은 10몇 억? 와, 네, 예. 그런 식으로. 네, 그분은 이제 제가 준 돈은 아니었고 네. 이제 가르침. 아, 그 1,000만 원을 그분이 10몇 억을 불린 거예요? 네네. 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네요, 정말. 네, 생방송에서 인터뷰한 것도 있고 네. 재밌습니다. 이제 사실 세 분 다 이게 이제 처음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되는데, 선생님은 똑같잖아요. 가르친 것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고,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 잘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 사실 네네. 저희 팀에서도 이제 바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네네. 주관이 잘 없고, 너 이거 해야 하면 이거 하고, 너 저거 해야 하면 이거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을 트레이딩 시키니까 시스템 갖춰진 것만 그냥 진짜 기계처럼 하니까, 진짜 AI 인공지능처럼 딱 이때 오면 사고 이때 오면 팔고 이것만 반복하니까 오히려 수익이 가장 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퀀트적으로, 기계적으로 네 감정 다 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 IQ가 낮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진짜. 예. 아, 근데 진짜 잘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자만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좌절해 있거나, 두 네네. 가지 경우에서 너무 자만한 경우에는 아, 나는 원래 운이 좋아. 남들 10% 오르는 코인 샀는데 난 20% 오르는 코인 샀어. 아, 역시 난 운이 좋아. 그치. 난 보는 운이 있어. 이런 자만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락장에 왔을 때 다 떨어지고 있는데 네, 내가 산 네. 건 안 떨어질 거야. 아니면 네. 뭐 내가 산 건 여기서 반등 크게 나올 거야. 뭐 이런 그럴 리는 식으로 없죠. 네. 계속 자만심을 갖고 자기 손절 라인을 넘어섰는데도 아니야, 난 좀 들고 있어도 돼. 약간 이런 좀 자만심이 큰 사람들. 난 도망가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사실 때로는 이게 독이 서서히 퍼지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손가락 정도는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예 손실을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좀 실패를 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무 좌절해서 아,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인가? 아, 꼭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네. 아씨, 이거 난 안 되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손 놔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은 사놓고, 진짜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냥 그죠. 사놓고 그냥 업비트 삭제해버리고 막 이러면, 아예 좌절해버리면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는 거죠. 저도 좌절하는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을 안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네. 그 주식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코인도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이게 사실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둘 다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돼? 예. 저도 일을 많이 해봤고 뭐 회사 같은 데도 뭐 다녀봤었는데 사실 거기서 처음 일 배우는 데는 뭐 2년, 4년 엄청 길게 보잖아요. 예. 근데 여기만 오면은 사람들이 자신 평생 번 돈을 한 번에 뭔가 배워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급하게 하셔서 좀 일찍 마음이 꺾이시는 것 같은데, 감정적인 부분만 잘 받아들이고 내가 배울 생각만 있으면은 좀 잘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잘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멘탈 케어를 옆에서 계속 하니까 괜찮아 하니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 한 명 심층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장 단타왕님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가장 많이 버신 분 먼저. 그럼 어떻게 댄스를 하시면서 코인 하시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통장 잔고 진짜 빵원이 찍혔어요. 월세 내고 전기세 나가니까 통장 잔고 빵원이 찍혀버린 거예요. 이제 공연을 써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막 했는데 그걸로도 이제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정도로는. 제가 어쨌든 팀의 대표로 있고 제가 모든 걸 다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 이거 코인밖에 없다. 이거 단기간에 큰 돈을 번다? 아 네. 이거는 사실 진짜 내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남들보다 노가다를 뭐 5배 열심히 한다고 5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24시간 주어진 건 똑같은데 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이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빠른 돈을 벌 수 있는 건 코인밖에 없다 해서 코인 시장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그 스토리를 딱 들어보면은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한강으로 가는 스토리잖아요. 내가 본업을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에이 코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다 망했네. 이게 이제 보통 스토리잖아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뭐 코인의 신으로 태어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 실패도 좀 해보셨을 텐데 네네. 어떻게 득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2천만 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한 500만 원 정도 생활비로 빼두고 나머지 이제 1,500만 원 정도를 거래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걸 업데이트에 넣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다 빨갛네? 나도 사야지. 딸깍. 한두 시간 지나면 떨어져 있어. 다시 떨어졌네. 또 팔아요. 근데 파니까 또 다시 올라가요. 당연하죠. 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예. 나중에는 그걸 너무 많이 당해서 한 1,200만 원까지 한 300만 원까지 손실을 봤을 때는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사놓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뭐 올라 있겠지. 안 올라 있으면 뭐 신이 날 버린 거야. 막 이러면서 세상 탓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랐어요? 아니요. 결국 반토막이 났어요. 네. 결국 반토막이 났어요. 이거 네. 결국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신이 뭔가 버렸네. 운에 기대고 하는 것들은 이게 정답이 아니다. 이제 성공 스토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그때 봤던 게 BJ 존버님이라고 그분 좋아하거든요. 이름이 BJ 존버요? 네. 오케이. 예. 그분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 코인 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막 자는 거예요. 자고 알람 소리도 헤드셋으로 듣고 하면서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저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구나. 근데 나도 저 정도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 앞에서 자고 그게 원래 제가 잘 하던 거라 네. 컴퓨터랑 워낙 친해서 나도 저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막 매물대도 막 그려놓고 막 선도 그어놓고 막 하더라고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차트 보고 뭐 등등. 네네. 예. 나도 최대한 시간 녹여서 그거 따라하면 저 사람들 발끝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 매매 시스템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보고 이때 팔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수익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불장단타왕님 나오시는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도 근데 잠을 그렇게 많이 주무시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한 18시간 그 트레이딩 하신다고? 하루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하락장세라서 저는 그러니까 할게 별로 없다. 네. 저는 하락장세 오히려 제 춤이나 노래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 댄싱을 포기하신 게 아니셨군요. 네네네. 지금. 그럼 아직도 프로페셔널 댄서고 코인은 좀 사이드업인가요? 어때요? 네네. 저는 진짜요? 네. 아직도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어쨌든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본업이 코인이고 춤이 이제 취미인지 않냐. 아니 저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네. 저는 춤이 제가 뭐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제 마음은 춤이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으로 돈을 번 건 흘러가는 그런 거지 않나. 그래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우셨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겠네요. 네네. 예. 뭐 이상한 공연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네. 와. 실제로 지금도 공연을 많이 하고 진짜 와 대박이다. 야, 저는 생각 못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넘어가신 줄 알았죠, 당연히. 이제 와. 그만두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실 때 이제 주무셨다가 이제 딱 깨면은 뭐부터 먼저 보세요? 일단 전일 대비 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나눠지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나 그게 확실히 파악이 되거든요. 그게 빨간 게 맞는지 파란 게 맞는지 네네. 그거죠, 그죠? 그럼 예. 이제 오늘 추세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일단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섹터를 보는 거죠. 빨간 애들은 섹터가 묶여 있거든요. 어디 몰려 있나? 네네. 그러니까 파란 네. 애들과 다르게 빨간 애들이 따로 있으면 얘네들은 왜 오늘 다 파란데 얘네들만 빨갛지? 한 그런 섹터도 한번 찾아보고 전체 다 빨가면 오늘 좀 과매수인데 눌림 어디쯤에 있을까? 약간 차트 한 번씩 다 눌러보고 눌림이 어느 때쯤 올까? 어느 때쯤 시간대에 다시 내려와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될까? 일단 다 빨갛다고 제가 아무 때나 살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다 파라면 이거 너무 과매도인데 이거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또 다시 차트 보면서 그런 것들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대충 들어보니까 그 주로 이제 좀 단기 역추세 쪽을 많이 좀 노리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그러면? 네네. 저는 불타기도 잘 안 하고 빨리 내가 최대한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욕심인데 네. 최대한 손실 안 내고 수익은 크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익비 좋은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이제 손익비 좋게 하시려면은 이러면 이제 뭐 지지선 바로 앞에 있는 놈을 살짝 매수를 한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면 빨리 팔고 네네. 튀겨 올라가면 먹고 이런 네네네. 식으로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네네. 강의 보니까 뭐 보조지표 얘기도 나오고 이제 호가창 얘기도 좀 네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보조지표는 뭘 주로 쓰세요? 이제 이평선 중에 200선이랑 50선을
봉을 주로 이제 추세 체크할 때 쓰고 그리고 뭐 분단위요 아니면 어떤 봉이요? 저는 1봉, 4시간 봉, 1시간 봉, 뭐 30분 봉, 15분 봉 이런 식으로 다 보시는군요. 네, 큰 네. 프레임에서 점점 줄여나가면서 그걸 다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쓰는 거는 200선, 50선 그리고 거래량 가중 100 이동평균선을 쓰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RSR라든지 뭐 ADX라든지 그런 딴 거는 아예 안 쓰시네요. 네네, 켜놓긴 하는데 네. 거기서 근거를 잘 찾진 않아요. 그러면 그 호가창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이제 좀 단기 거래를 이제 안 하는 편이라서 호가창이 있는 건 당연히 알죠. 여기 이제 위에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고 하는데 그거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가 빨간불이었는데 걔가 어제 보면은 호가창에 한 틱에 10억이 박혀 있었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호가창을 보면 누군가의 의도가 보여요. 여기서 왜 10억을 도대체 받쳐놨을까? 왜 맞췄어요? 왜? 그 사례를 보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나머지 마지막 물량까지 받아먹은 다음에 예. 이거 팔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호가창. 뭔가 음흉한 생각이 있군요, 그 사람이. 네네. 어쨌든 실제로 사고 팔려면 호가창에 물량을 걸 수밖에 없으니까 사든지 네. 팔든지 너무 대놓고 한 10억, 20억 매도백에 걸려 있어요. 근데 너무 대놓고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 앞에서만 딱 멈춰요. 마치 이걸 사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호가창을 보면 이 시세를 조종한 어떤 세력이나 고래들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매수벽, 매도벽 이렇게 딱딱이 탁 있으면은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활용하세요, 그걸? 어떻게 써먹어요? 이제 추격 매수할 때는 네. 매도벽 긁히는 속도를 봐요. 네. 속도를 보는데 이게 만약 개미들한테 먹이는 질 나쁜 고래의 행동이라면 아니 진짜 한 틱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위에 걸 사면 되는데 그걸 예. 안 사고 밑에 허매수를 받쳐요. 매수벽 없이 올라가다가 저항선에 딱 닿았을 때 밑에 허매수벽을 받쳐서 이게 안전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끔 하고 그 매물대를 다 넘긴 다음에 매수벽을 빼버리는 거죠. 보통은 실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허매수가 생기지 않고 그냥 그 매도벽 자체가 긁혀버려요. 근데 허매수가 생긴다 하면 그때는 이제 추격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가창 안에서든지 이렇게 흉악한 의도들이 많이 보이고 이제 이런 걸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강의에서 시황과 수급 분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주식쟁이였기 때문에 뭐 외국인 기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럼 어떤 그 수급과 시황 이런 거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수급은 전체적인 시장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 순으로 놨을 때 전 오히려 거꾸로 놔요. 거꾸로 그 거래대금 낮은 순부터 보거든요. 거래대금 낮은 순에서 그 낮은 애들조차도 거래대금이 잘 나오는 장이 진짜 수급이 잘 되는 장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애들은 진짜 아예 거래대금이 없는데 잘 가는 애들만 가는 장은 대부분 자전거래는 통정거래로 작업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장에서는 당하는 그 물량 덤핑 당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수급 된다라는 거 봤을 때는 정말 그 낮은 거래대금 애들까지도 거래대금이 잘 터지는 장 그런 장이 정말 수급 잘 되는 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전일 대비 순으로 봤을 때 빨간 게 맞냐 파란 게 맞냐 단순히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대 강도 지수 EVAI나 아니면 토탈3 같은 거 보고 거기서 오늘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뭐 플러스 1%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비트에는 뭐 플러스 3% 5%짜리가 더 많다라고 네. 하면 평균 대비 이상 많이 상승한 애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시황이 좋구나 이렇게 네. 판단할 수가 있죠. 맨 마지막으로 제발 이것만은 좀 하지 마라 이것들아 하는 거 혹시 있나요? 분노 매매. 분노 매매 하지 마라. 특히 하락장에 이게 많이 갈리시는 게 그렇죠. 하락장에 분노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패닉셀을 하게 돼요. 사람이 이게 그럼 패닉셀을 하고 나서 반등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사요. 그냥 이거 알고 빨리 보면- 벌어야 되니까 내가 다시. 네, 다시 복구하고 싶은 그 마음에 분석을 안 하고 다시 그냥 감정에 치여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거기가 찐반일 리가 없고 다시 또 하락을 시작하죠. 그러면 위아래로 계속 맞는 거예요. 손절을 일단 한번 했으면 시장을 다시 바라보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은 어디 좀 가서 바람 좀 네. 쐬고 오라 이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손실 조금 보면은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날 아예 다 정리를 하고 내일 다시 잘하면 되지. 오늘 내가 못했으니까 내일 다시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거든요. 뇌동매매, 분노매매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매매. 저도 술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기분 좋아서 딱 들어왔는데 업비트창이 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 사올까? 씨, 좋아 보이는데 사볼까? 하면서 그냥 사고 다음날 아침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순식간에 한 15분 만에 2천만 원이 날아가더라고요. 그 굉장히 슬픈 사례네요. 비싼 술이네요. 네. 비싼 술. 예. 그래서 이제 절대 음주매매, 분노매매, 뭐 뇌동매매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 뭐 자만이나 뭐 좌절이나 이런 것도 뭐
뭐 당연한 것들이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건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긴 마라톤이잖아요. 이게 투자라는 건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그게 부동산이든 어쨌든 투자라는 거는 내 인생 계속 붙어 다니는 건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결국은 모든 것은 멘탈 싸움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투자라는 게. 투자라는 게 원래 그렇죠. 사실 뭐 이게 뭐 중장기 투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의 신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뭐 반신 정도 되시는 이제 불장 단타완님을 인터뷰를 했고요. 4년에 70억이었죠, 그죠? 700배. 나는 4년에 700배 평소 못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스윙 트레이딩의 반신인 트레이더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은 하루에 2시간이면 충분해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불장단타님이나 우모님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단타를 치시잖아요. 네. 그게 곧 돈이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앞에 그렇게 앉아서 단타를 치는 대신에 종목 분석이라든지 이제 리서치라든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쏟아요. 막상 제가 컴퓨터 앞에서 매매하는 거는 뭐 예약 매수 매도 걸고 포지션 관리하고 딱 이 정도인데 대신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저는 대다수의 시간을 쓰죠. 거기다가. 그러면 한두 시간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신다고 치면은 나머지 22시간은 이제 딴 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인이라는 놈이 그 나머지 22시간에 박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밤에 깨보니까 하는데 이랬거든요. 진짜. 근데 스윙 트레이딩의 보유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MDD라든지 변동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버티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 리스크를 조절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스윙이 안 보고 있다고 해서 이제 손절을 못 하는 데서 나오는 리스크잖아요. 단타던 스윙이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한다면은 그 하락분을 다 온전히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전에 스탑로스, 예약, 매도 이런 기능을 써서 자동으로 이제 매도가 나가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잠에 드는 편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번 배팅하실 때 이제 깨질 때 그럼 뭐 총 자산의 몇 프로 이하로 잃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통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거는 이제 자금 관리랑 배팅 사이즈 관련된 질문 같은데 스윙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같은 이제 큰 변동성이잖아요. ATR이라는 지표 혹시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ATR이라는 지표는 이제 하루에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이 코인이 움직였나 이제 그거를 최근 며칠 동안의 평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팅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추세를 먹는 매매잖아요, 스윙이. 그러니까 이제 첫 배팅부터 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일단 이 부분을 진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제 시나리오대로 뭐 오른다 그럼 이제 그때마다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전형적인 좀 터틀 매매 비슷한 방식인 것 네, 같네요. 맞아요. 보면 이제 처음에 좀 살짝 들어갔다가 안 되면 빨리 손절하고 이제 되면은 이제 추가 매수하고 피라미딩하고 그런 식으로 네, 네. 가는 거네요. 스윙을 하실 때 조금 전에 리서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주로 이게 그래도 기술적 투자라고 좀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펀다멘털이 좀 섞여 있나요? 아니면 이제 둘 다 반반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대충 어떻게 보면 돼요, 그걸? 기술적 분석도 중요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하면은 사실 코인에서 이제 디지털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그 말 맨날 해요. 네. 네,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쪽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분석을 안 하고 약간 심리라든지 이제 시장 흐름,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나, 누가 투자했나, 어떤 VC가 투자를 했나, 흔히 말하는 운전 세력질이 가능한 코인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 분석을 많이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쩌고 이게 무슨 서비스고 어쩌고 아, 그런 거 이제 그거는 그런 거 안 몰라요. 보시고 네네네. 그냥 키워드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코인 AI 뭐 RWA 네. 이런 거 네네. 뭐 솔라나 오르면 얘가 간다. 그냥 예, 예. 이런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 펀더멘털은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그게 거의 다 거짓말이죠. 솔직히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꿈이죠 그냥. 그래서 이제 또 강의 보면은 이벤트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코인에서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거래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그 이벤트들은 뭐예요, 대충? 코인 시장에 이벤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는 이제 신규 상장, 업비트랑 바이낸스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올라온 코인이 어떻게 보면 최고봉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는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큰 유동성이 몰리는 거래소에 들어가야만, 왜냐면 그 코인을 상장한 이유가 사실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많은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랑 이제 업비트
그거 두 개를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이제 저도 무식한 전략을 하나 썼어요. 한마디로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면 보통 상장 빔이 한번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빠지는데 그 상장 빔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가지고 몇 주 보유라는 전략을 제가 썼는데 이거 말이 되는 전략인가요? 저도 그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 내 책 쓰리가 아니었어.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바이낸스에 상장할 종목을 미리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 두 가지를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종목을 찾는 거 쉽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바이낸스 아나운스멘트에 다 나오니까. 그럼 이제 상장을 할 종목을 어떻게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상장하는 종목. 그거를 알면 사실은 그 전에 뭐 바이비트나 어깨에 사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상장해서 빵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할 종목을 뭐 100% 다 맞추거나 그러진 못하죠. 근데 이제 공통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요새는 이제 너무 많이 상장을 해서 조금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종목 분석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대로 어떤 놈을 바이낸스가 상장시켜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네요. 또는 업비트가 상장시켜 줄 것인가. 네, 맞아요. 이렇게 그 노하우는 강의로 넘기기로 하고요. 그 리서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어떤 코인을 거대 거래소들이 받아줄 것인가 그거네요. 강의에 보니까 단기 스윙도 있고 중장기 스윙도 있으시던데 그럼 뭐 거래하거나 뭐 보는 관점이 좀 다르신가요? 뭐가 달라요, 그거는? 단기 스윙은 주로 이제 지금 같은 하락장. 네. 하락장에는 이제 무슨 테마가 나와도 뉴스나 호재나 테마가 나와도 이제 길게 지속이 안 되니까 아, 저 3, 4일이면 끝난다 이거죠, 모든 게. 네, 길어봐야 3, 4일이고 뭐 짧으면 2, 3일. 하락을 많이 할 때도 반등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길게 가지를 못하니 단기 스윙은 주로 이제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이제 중장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장 때 어떤 테마나 이제 내러티브가 생기면은 보통 그게 짧으면 2주, 뭐 길면 4주 이런 식으로 지속성이 생기고 이제 원웨이로 이제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중장기 스윙을 사용해가지고 그 추세를 다 먹는 그런 겁니다. 어떨 때 그 단기를 쓰고 어떨 때 중장기를 쓰고 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차트를 보고 이동평선 같은 거 보시면서 이게 지금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이런 거 보통 판단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의 추세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다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의 차트, 신고가, 뭐 위에 매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매물이 너무 많다 이러면 이제 단기 스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한 그 신규 코인을 되게 많이 봤는데 진짜 어떤 애들은 상장하고도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애들은 그냥 상장 때가 고점이고 그다음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우리는 이제 전자를 사고 싶잖아요. 상장하고도 계속 가는 친구들. 상장 당일에는 이제 대부분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빔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빔 한번 나오죠. 저는 그때는 뭐 매매를 전혀 안 하고 그 빔을 쏘고도 뭐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쉬지 않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제껴두고 빔을 쏘고 뭐 일주일이나 뭐 2주 있으면 대부분 내려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목이고 뭐 누가 투자했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 상장 고점을 부의 바구니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어머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가지고 해서 가는 거 그거. 네. 쉽게 말하면 그냥 U자 패턴인데 네, 그렇죠. 그 부의 바구니 패턴을 찾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 그림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림에서 어떤 게 부의 바구니가 되고 어떤 게 이제 그냥 이 번개 모양 그리면서 이제 그냥 디지털 쓰레기가 되냐 그 차이가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근데 이거 내용을 말하면은 제 강의 내용을 다 그렇죠. 하는 이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스페셜 노하우처럼 들려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들으세요. 네, 돈 내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스페셜 노하우인 것 같네요. 결국은 이제 이 스윙이 확실히 좀 신규 상장 쪽에 이제 완전히 좀 맞춰 있네요. 딱 보니까 대충 들어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신규 상장 코인들이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위에 물린 놈이 없다는 거죠. 네. 원웨이로 이제 시원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춘 코인이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뭐 신규 상장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고르다 보면 신규 상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언젠가 다 2017년, 21년에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제발 본전마다 나 그건 팔래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우모님 이미 할트 2번 나오신 분이셨죠. 이제 저랑 같이 그 미국 가가지고 이제 오마카세 워렌 버핏이랑 악수 할 뻔도 하고 디즈니 월드도 가고 그랬습니다. 또 할투 영상에 나오셔서 정말 이제 감사하고요. 이제 우모님은 하락장에 코인을 시작
시작하셨기 때문에 상승장 적응이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지난번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는. 맞습니다. 적응 끝나셨나요? 전 끝나니까 다시 하락장이 왔어요. 그럼 이제 그거 하면 되겠네요. 원래 하던 거. 예. 맞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확실히 수익이 지난번에 300배 언저리였는데 지금 500배까지 간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강의 보니까 커플링 매매라고 나오던데 그건 뭡니까 근데? 대표적으로는 주식에서는 짝꿍 매매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이제 A라는 코인이 오르면 B가 따라오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늘 그 패턴이 똑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B가 먼저 가고 A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네, 지금 요새 그런 대표적인 패턴을 보였던 게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라고 리플 네네. 코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코인 둘 다. 예. 네, 이번에 미국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리플 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그 리플 코인이 이틀차까지는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가 그 3일차부터는 스텔라 루멘이 대장으로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커플링 매매가 1일차, 2일차까지는 대장, 부대장이 이렇게 있다가 3일차부터는 또 부대장이 갑자기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는 네네. 네, 약간 그런 매매입니다. 그럼 리플 친구가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은 일단 좀 관망을 한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스텔라를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뉴스 매매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리플이 SEC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한 거다 보니 되게 큰 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플 코인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못 구매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따라 올라가는 스텔라 루멘이라도 매수하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리플과 스텔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커플들이 있나요? 업비트에는 엄청 많은 다양한 커플링들이 있는데 네. 최근 많이 썼던 커플링은 코박 토큰, 알파쿼크, 토크막 네트워크 임시 코인인데 같은 회사에서 나온 코인이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새 또 재밌었던 거는 상장 폐지 메타라고 상장 페이지 메타요? 네. 그거 뭐예요? 코인에서는 상장 폐지를 하기 전에 그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한번 열어요. 천하제 단타 대회. 네, 예. 그러니까 코인이 열토박이 나도 마지막 며칠 동안은 2배 상승하던 5배 상승하던 이런 마지막 파티를 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암 환자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이제 오케이. 네. 그렇게 하는 매매인데 그것도 커플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매매이기 때문에 1월에는 그걸로도 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그 똑같은 회사라는 경우는 거기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이제 야 A 올려 띵 올라가고 그다음 야 B 올려 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인트레스팅.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그렇게 보통 들어가요? 일단 제가 들어가는 기준은 커플링이 강하게 일어나려면은 보통 코인의 시세가 20% 이상 떠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전까지는 되게 커플링이 약하게 일어나다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그 커플링이 되게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A 코인이 최소 2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B 코인 들어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20%까지 올라가고 얘가 다른 테마의 거래대금을 다 빨아들이면서 얘가 주도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2등주도 들어가고 3등주도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1등주, 2등주, 3등주 패턴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야? 아니면은 그 영원히 같이 갈 것처럼 안 돼요, 이게? 그게 그래서 코인이 조금 쉬운 게 네. 주식은 종목이 엄청 많지만 코인 종목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 몇백 개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네. 이기 때문에 200개 정도. 예. 그 안에 있는 코인 내에서는 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많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 네. 10개 중에서 7, 8개 정도는 항상 똑같이 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초보들이 하시기에도 저는 굉장히 쉽다고 좀 느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간 다음에 스텔라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업비트 코인들도 그 정도 오랫동안 우리한테 기회를 주나요? 아니면 이게 뭐 15분, 30분 안에 오래 타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플이 올라가면 스텔라 루멘도 같이 올라갑니다. 대장주의 코인의 시세를 2분의 1 내지 3분의 1 이 정도의 시세를 부대장주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리플이 30% 오르면은 스텔라 루멘도 거의 15%에서 10%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럼 나는 이제 그 처음에 못 사면은 15% 올랐을 때 그때 사도 된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얘가 대장으로 나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키 맞추기로 보면은 대장은 보통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일 확률이 높은데 리플에 비해서 스텔라 루멘이 그 당시 시가총액이 10분의 1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플의 거래대금이 절반만 와도 스텔라 루멘은 시가총액 몇 배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가지고 대장을 못 탔다면은 부대장이라도 타는 게 그 다음 시세를 누릴 수 있는. 네. 그리고 이 방식이 좋은 게 코인이 디지털 쓰레기니까 네, 보유하는데 네. 되게 겁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 방식은 앞에 대장주가 시세가 나고 그 뒤에 따라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왜냐면 얘가 올라줬기 때문에 얘도 사실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저한테는 차트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커플링 매매를 주요 테마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우기 가장 쉬운 매매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네.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이게 코인별로 이렇게 A, B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섹터도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민코인이 먼저 오르면 AI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업비트라는
그 거래소에서는 거래 대금이 한정돼 있는데 그 거래 대금은 가장 주목받는 테마 하나에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새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테마들이 미국 테마, 예, ISO 2002 아, 네네. 그거랑 AI 그리고 업비트 내에서는 신규 상장. 신규 상장. 아, 네네. 3파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어떤 테마가 올라갈 때 어떤 테마가 내려가고 어떤 테마가 올라가면 어떤 테마가 내려가고 이런 그 디커플링 관계를 이용한 또 커플링 매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섹터 자체를 이제 커플링으로 쓰는 거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AI가 막 가기 시작했다. 약간 민코인 좀 이따 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AI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밈코인이 올라오고 있어. 그리고 예. AI 테마 거래대금이 빠져. 아. 그러면 테마 내에서 변환이 일어나겠구나. 추세 변환이. 그러면 저는 이제 밈코인 테마 내에 있는 코인들을 다 매수하고 그런 매매를 좋아합니다. 통 섹터를 사거나 팔 수도 있는 거네요. 오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살아남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동가님한테 많이 배우셨다고 저는 맞습니다. 들었는데 노하우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알려주시죠. 왜냐면은 당신들이 그거 못해서 죽은 거야.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당신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소액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들으셨죠? 소액. 돈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시드가 많다 보니까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이 시장에서 되게 잘 되고 살아남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네. 처음부터 큰 돈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점점 수익이 나는 걸 보고 돈을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보통은 상장 끝에 오셔가지고 큰 돈 들고 오셔서 처음에 수익 나다가 이제 한 번에 꼭부러지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 그래서 0이 된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 투자는 인생의 평생 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리면은 그 본전 심리 때문에 꺾여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또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그런 거죠. 처음에 이거를 기술이다. 이건 배워야 되는 어떤 공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50만 원, 100만 원만 들고 와서 200만 원 만들고 100만 원 다시 출금하고 200만 원 만들고 다시 100만 원 출금하면 이제 자신만의 또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 네.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처음에 돈을 크게 잃어버리면은 본전 심리 때문에 계속 욕심이 나서 무리한 베팅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시는 투자 안 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아서 이 케이스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뼈 아픈 소리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보통 사람이 시작하면은 쥐뿔도 모르는데 본인이 쥐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비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처음 시작한 쥐뿔도 아니기 때문에 작게 시작한 다음에 그거를 천천히 늘려가면은 됩니다. 왜냐면 코인 시장이 몇십 년 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번에 ETF 들어가면서 진짜 꽤나 안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영원히 코인 시장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살짝 이제 연습해가지고 다음 사이클에 왕창 보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분이 시간 내주셔서 이제 정말 감사했고 저도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스캘핑부터 스윙, 데이 트레이딩까지 한꺼번에 이제 다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이분들이 모든 노하우를 풀어주신 거는 아닙니다. 이제 강의를 보시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요. 꼭 여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야, 너도 강의 파는구나 하는데 저는 이제 홍보를 하거나 강의를 팔 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신들한테 돈이 되겠다라는 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제가 홍보를 안 해드리는데 일단 이분들은 실전에서 실제로 몇백 퍼센트가 아니라 몇백 배의 수익을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들을만한 것 같습니다. 딱 들어보면 일단 내공이 보이잖아. 네, 물론 당신의 초이스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유익했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